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새벽부터 이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수도권 지방에, 중부 지방에 뭐 출근길에는 좀 비가 좀 꽤 올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멈췄는데요. 지금 5시 45분입니다. 네. 자, 뭐 예상대로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급반등했어요. 뭐 다우하고 S&P 500은 2%대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3%대 반등한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뭐 기술주 몇 종목만 오르고 내려도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뭐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하락 장세를 멈추고 급반등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 이제 계속 이어질지 이제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대선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좀 그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도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아마 그거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물론 뭐 미국도 지금 야당에 막혀가지고 부양책이 뭐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갈등까지 초래돼 이어 있지만, 어쨌거나 뭐 현 정권의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다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죠. 사실은 재선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불확실성이 이제 증시에서는 가장 큰 악재죠, 그죠? 그게 설사 이제 뭐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하더라도 그게 이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명확하게 이제 딱 확연하게 결과가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될까 말까 뭐 이론도 뭐 아니면 뭐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바이든하고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격차도 점점 접전을 벌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한 뭐 1, 2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자기 임기 내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렸던 증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때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이것을 뭐 트럼프가 그냥 반감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어떤 누가 뭐 트릭을 쓰는 거다, 뭐 이제 주가 하락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확인되지 않은 뭐 사실들이고, 뭐 그럴 정황은 충분하긴 하죠, 그죠? 뭐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 미국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있죠. 근데 글로벌 전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도 국가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럴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죠.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자체가 이제 그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적어도 이제 미국 대선 때까지는 주가가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조정장에서는 팔면은 손해예요. 어쨌거나 팔면은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뭐 이익이 줄어들어서 이제 어쨌거나 이익이 났는데 이제 줄어든 이익이 확정되건, 뭐 손실이 나가지고 손실이 확정되건, 어쨌거나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매도로 대응하면은 결국은 손해인 거죠, 손해. 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손실이 생겼거나 뭐 그런 확정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자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휘둘리는 거죠. 시계하고 휘둘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하락 조정인가 아니면 이제 뭐 장기 하락의 뭐 전조 증상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중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탑3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심리 컨트롤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면역이 해야 되나? 사실 초기에는 조금만 흔들려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초보 이제 주식 그 초기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여기 뭐 조정이다.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내가 어떤 큰 하락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것들을 대충 어느 가늠이 오죠. 한 2, 3일 지나다 보면은.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수익이 나든 뭘 하든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고점에서 판다는 거는 운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고점에 팔 수도 있지만 내가 팔았는데 바로 직후부터 하락한다. 뭐 이거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내가 그걸 누구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쭉 급등하다가 뭐 꼭지를 찍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하락해. 그래갖고 한 3, 4일 정도 하락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추세가 잡혀요. 이게 추세가 보여요.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이제 그 장기 하락의 시작인지 큰 폭 하락의 시작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며칠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깨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 팔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꾸 일을 그리치게 되고 주식 투자하는데 약간 약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딱 팔았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그냥 하락하기 시작한다. 뭐 이러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지.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가 항상 물론 머리에 팔면 굉장히 좋겠지만 내가 항상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고 뭐 지금 요번에 뭐 조정은 사실상 그 코로나 폭락 때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전에 뭐 예전에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IMF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미미한 거니까 이제 물론 뭐 이런 걸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심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게 이제 수익이 난 돈이건 아니면 내가 처음 투자한 내 원금이든 떠나가지고 하여간 전보다 내가 직전보다 내 계좌가 조금이라도 깎이면은 사람은 불안해하고 마치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12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120만 원이 내 원금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물론 뭐 계좌상으로 내 수익인 거지 그게 확정된 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 원래 내가 투자한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가급적이 버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그게 원금이라 생각하면은 조금만 자기가 뭐랄까 자기 돈이 계좌가 계속 플러스만 돼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한 1개월 만에 120만 원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120만 원이 내 원금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뭐랄까 그 120만 원이 조금이라도 깎이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115만 원이 돼버리면은 내가 마치 원금을 손실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돼요.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내가 팔아서 확정되지 않는 한은 그게 내 원금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늘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볼 때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이 됐다가 다시 12,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점을 마치 그러니까 그 주식의 고점을 이제 기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이제 올라서 15,000원이 됐어. 야, 15,000원이 됐는데 내가 이제 10,000원에 샀는데 한 주를
내가 원금이 15,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계좌상에. 자, 그러면은 이게 다시 10,000원으로 다시 떨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원래 주가가 기준가가 15,000원, 네, 15,000원이라고 착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곧 이제 그거 대비해서 자꾸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뭐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뭐 70만 원대까지 찍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뭐 2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메디톡스가 70만 원대가 기준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 주가가 많이 뭐랄까 저평가돼 있다,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뭐 어떤 종목이건 그러면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50만, 60만 원 간 데도 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가가 50만 원, 60만 원대 그 종목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저평가됐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 주가가 지금 내려왔고 그 가격을 다시 회복을 못하면은 그건 기준가가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상황, 여러 가지 업종의 상황, 시장의 상황들이 만들어낸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스코, 뭐 메디톡스 이런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가인 거죠. 그게 뭐 일시적으로 그 가격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반등해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면은 그게 이제 뭐 그 적정 주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뭐 메디톡스 70만원, 뭐 포스코 50만원, 뭐 이런 게 이제 적정 그 주가, 기준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이제 착각은 이제 가급적이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되고 뭐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냉정하게 감정을 배제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분석,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제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좀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투자라기보다도 뭐랄까 좀 착시 현상이 없도록 이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현재 주가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횡보하거나 지속하거나 박스권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적정 주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계속 잘 나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더 잘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은 아마 좀 더 나은 합리적인 판단이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미국 기술 반등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초가에도 우리도 이제 급반등할, 갭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오늘 또 이제 내만의 날이고 이래가지고, 내만의 날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만기일이 겹치는 날은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며칠 동안 프로그램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어제도 이제 물론 갈수록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부터예요. 금, 월, 화. 네, 여기 3일 동안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을 좀 굉장히 많이 억제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갈수록 이제 2시 이후에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이제 굉장히 엄청 많이 추가로 쏟아져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주가가 다시 이제 오후에 좀 더 많이 이제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의외로 내만의 날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거야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 일개 개미인 저는 뭐 그거를 그 기관 투자가나 뭐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작전이라기보다도 전략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 시장 상황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옵션 만기 무슨 만기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다음날 대부분 뭐 급락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당수는 이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사 급락하더라도 요동치 마시고 이제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홀딩 신중하게 대응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홀딩이에요. 홀딩. 어떤 뭐 특정한 이제 뭔가 요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변수에 의해서 이제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뭐 요인이 뭔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이제 하락하더라도 이유를 명확히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기일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그 주가의 변동성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그냥 홀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을 늘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급락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물론 효과가 뭐 그 이제 영향이 하루 갈 것인가 이틀 갈 것인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명확히 이유를 알잖아요. 아, 북한이 미사일 쏴서 하락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해봤자 그러면 이제 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뭐 미리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죠? 북한이 미사일 쏠 줄 알고 미리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쏘고 난 뒤에 이제 뭐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하락하고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후적으로 이미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폭락하고 난 다음에 대응해봤자 뭐 사실상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실만 확정되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명확해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은 대응하기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뭐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갖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하락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대부분은 그냥 홀딩하는 게 사후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다시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코로나처럼 이제 이렇게 좀 큰 악재의 경우에는 좀 하락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락할 때 말이야, 한 20% 떨어졌을 때 팔았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고 반등할 때 다시 사면은 수익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후론적으로 이게 언제 반등할 것인지, 언제 반등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게 보이죠. 야, 이때 팔아가지고 이때 샀으면 완전히 고수익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다들 말한단 말입니다. 사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일 때는 모르죠.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과연 이게 뭐 지금 1400 정도 선에서 이제 저지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뭐 1600이 저점인지, 거기서 반등을 했을지, 뭐 1700에서 반등을 했을지, 뭐 아니면 뭐 1200에서 반등을 했을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락세가 주춤하고 그럴 때 이제 뭐랄까 급락에서 이제 하락이 완만해질 때쯤부터 이제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후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부자예요. 주식은 다 그래요. 차트도 결국은 사후론적인 것이고, 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다 그래요. 뭐 실제로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만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00% 올라가지고 6만원이 됐어. 그러면은 사람이 이거를 어떤 느낌이 들어요? 2배 올랐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심리적으로 야, 이거 팔아야지. 막 이거 또 그나마 2배 먹은 거 또 손실, 만약에 더 뭐랄까 이익이 더 깎이면 어떡해, 더 다시 내리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은 뭐 오르면 오를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보통 2배 내지만 2배 반, 3배 이 정도까지만 오르면은 진짜로 이제 극도의 어떤 뭐 돈을 따고 있지만 불안감이
든단 말이에요. 왜 드냐면 어쨌거나 계좌상으로 수익이 난 거지만 그게 다시 또 수익이 더 줄어들까봐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수익을 확정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팔게 되죠. 근데 아니 그게 이제 예상외로 이제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4배 5배 올라가지고 3만 원짜리가 한 15만 원이 돼버렸어, 주식이. 그러면 사고론적으로 어때요? 내가 그때 초창기 그 가격이, 그 주가가 초기일 때부터 내가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익을 그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고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이때 15만 원대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5배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론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론적인 거는 그냥 지나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야, 내가 이때 내가 안 팔았으면은, 견뎠으면은 5배 수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이제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면 후회를 좀 더 안 한다기보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과 이 종목에 대한 신뢰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기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뭐 5배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을 한 2배 먹고 팔고 1배 먹고 팔고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게 다 심리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투자하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어려워요. 주식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땐 아무 공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냥 뭐 일반 뭐 통상 이렇다. 통상 이럴 때는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정도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이런 경우 이렇다. 이런 게 없어요. 뭐 이제 일각에서 보면은 이제 뭐랄까 좀 주식 투자에 좀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수라는 분도 또 사후론적으로 이제 지나고 보니 그렇다 이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위 그 뭐 베테랑인 분들한테 뭐 종목을 만약에 뭐 이제 뭐 테스트용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종목을 샀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설사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고 예를 치면은 종목을 추천받아서 치면은 실제로 투자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성공 확률이 뭐 그렇게 물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높겠지만 뭐 그렇게 기대치만큼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늘 그 주가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진짜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뭐 이제 그래서 종목 추천보다는 종목 추천을 이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다 이제 하고 이제 그 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이 종목 이 종목 팔아 뭐 이렇게 뭐 하기에는 좀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이제 정답인 것이죠.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그런 거죠.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그 종목의 뭐 미래 주가를 한번 예측해보고 하는 거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 종목이 좀 향후에 여러 가지로 뭐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분석인데 그 정도 정보로는 이제 막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추천으로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들은 이게 소위 베테랑들이 그런 종목을 분석만 해줬는데도 그걸 마치 이제 추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무조건 뭐 언급만 하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특히 초보분들의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하여간 뭐 종목은 누가 추천하더라도 누가 설명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다시 한번 검증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은 더 말이 길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좀 더 이제 앞으로 방송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뭐 중구난방식이라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중구난방이라도 이제 그 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체크해 두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게 이제 결국 간접 경험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갖고 보면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간접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애오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말한 걸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게 들으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 몸에 일정 부분 체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간접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항상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또 오늘 벌써 목요일장인데 좋은 투자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